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4강입니다. 경물은 천하의 이치를 모두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물이 사물의 나가 리를 공부하는 것이라면 천하 사물의 리를 모두 공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주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경물이란 천하의 만물을 다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일에서 그 일을 완전히 터득하고 나면은 그것을 미루어서 그 나머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천 가지 만 가지 길이 모두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길에 들어서면은 그 길을 미루어서 그 나머지 길에 두루 통할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왜냐하면은 만물은 각기 하나의 리를 가지고 있고 만 가지 리의 근원은 하나로 같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미루어서 두루 통하게 되는 이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하 사물의 리를 모두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물은 무궁하여 천하 사물의 리를 모두 공부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그 하나하나의 리를 분명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별 사물에 대한 지식이 쌓여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은 천하 사물의 리를 모두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미루어서 그 나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이 말한 오늘 한 가지 사물을 공부하고 내일 한 가지 사물을 공부하여 지식의 습득이 많아지면 자연히 하련간통하는 경지가 있게 된다는 견해와 일치합니다. 누적된 것이 많으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의 리에 간통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지를 하련간통이라 표현합니다. 하련은 하나의 인식 과정이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실현된다는 뜻이고 간통은 서로 통하여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련 간통은 반드시 누적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의 리를 공부하고 내일 하나의 리를 공부하여 누적 공부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은 어느 순간 일대 비약의 단계인 하련 간통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하나의 개별 사물의 리를 공부해 나가서는 천하 사물의 리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간통 뒤에 또다시 유추의 단계를 설정합니다. 누적된 것이 많아지면 간통에 이르고 다시 그것을 미루어 유추해 나가면 아직 공부하지 못한 사물의 리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지금 10가지 일로서 말할 경우 그 중 7, 8가지를 이해하면은 그 나머지 2, 3가지는 추리하여 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추하여 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하 사물의 리를 모두 공부할 필요 없이 이미 알고 있는 리에 근거하여 유추해 나가면은 알지 못하던 리도 자연히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개별 사물에 대한 이해가 점차로 쌓이면은 하련 간통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하련 간통한 후에는 아직 공부하지 못한 사물에 대해서도 간통의 이치를 가지고 유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사물에 나아가 리를 공부하고 내일 하나의 사물에 나아가 리를 공부하여 누적된 것이 많아지면은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을 알게 되고 점차적으로 모든 사물의 보편적인 규율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천하의 모든 사물들은 저마다 하나의 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리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개별과 보편, 특수와 일반에 대한 성리학적인 이일분수의 사고가 경물 치지를 형성하는 이론적인 기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을 통해 보편을 인식하고 분수를 통해 이의를 인식하는 것이, 개별을 통해 보편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분수를 통해 이의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분수는, 이일분수에서의 분수는 개별 사물이 갖고 있는 리를 말하고, 이일분수에서의 이일은 이러한 개별 사물의 리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분수라는 개별적인 사물을 탐구해 가면은 자연히 이일이라는 보편적인 것에 이르게 됩니다. 누적에서 간통에 이른다는 말도 이일분수의 시각에서 말하면은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간통도 누적을 통해서만 가능하듯이 이일도 분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말하기를 분수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 속에 리를 알 수 있어야 리의 근본이 하나로 간통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가지 다른 것들에 각기 다른 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만가지 다른 것들에 각기 다른 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이 일만을 말한다면 이 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분수 속에 만가지 리를 알지 못하고 오직 이 일만을 알고자 한다면 이런 것은 헛된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일이라는 보편적인 원리는 분수라는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라는 보편적인 원리는 분수라는 어떤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인은 경무를 강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수라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이 누적되어 실현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인은 하나의 근본을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10,000가지 다른 것을 알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10,000가지 다른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경물의 과정이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하나의 근본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10,000가지 경물의 과정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물의 과정을 거쳐야 활용간통하는 하나의 근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적에서 간통에 이르는 경물치지의 사고와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에 이르는 이일분수의 사고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는 이일과 분수, 누적과 간통을 동시에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일이 분수에 기초하고 간통이 누적에 기초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분수에 기초해야 이일이 가능하고 누적에 기초해야 간통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경물치지의 핵심이며 요지입니다. 이일이 분수에 기초하고 있으며 간통이 누적에 기초한다는 이것이 바로 주의 경물치지의 요지입니다. 이일분수의 사고가 경물치지의 공부 방법에 그대로 계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득과 일간, 간통만을,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중시하는 육구연의 공부 방법을 비판하고 동시에 분수와 누적에 기초하는 이 점이 바로 불교의 선종과도 구별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종의 도노와 혈연간통의 하련간통의 차이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도노의 특징은 경험적 지식의 축적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개인의 어떤 심리적 체험에 기초하는 일종의 비약적인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도노는 경험적 지식의 축적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가 비판하는 게 바로 그거죠. 경험적 지식의 축적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활용 간통은 보편과 특수의 관계로 규정된 것이므로 비록 특수로부터 보편에 이르는 일종의 비약적인 설명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경험 지식의 오랜 누적 공부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깨달음만을 중시하는 도노와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적이나 분수에 근거해서 간통이나 이의를 말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의 경물 취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